2편 제4장 제2절 행정계획 첫째 시간입니다. 아마 1시간으로는 다 수업을 못할 것 같고요. 첫째 시간인데 일단은 의, 성질, 종류, 요건, 효과 뭐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잘 알겠지만 행정계획은 한 1년에 행정법 공무원 시험이 한 5번 있다면 4번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재량 문제도 있고요, 처분성 문제도 있고, 또 이 자체가 가지는 그 비중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행정계획에 대한 의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 안에서 이제 기능, 필요성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발전 배경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행정계획은 워낙 방대한 거라서 한눈에 또는 한목에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보는데 의의가 뭐냐, 이 행정계획은 이런 것대로 행정작용법 중에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각의 새로운 행위 형식 중에 하나인데, 행위 형식의 행위를 얘기하죠. 행위. 그럼 어떻게 행위나 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정계획의 의의인데요. 앞에 행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들어가는데 이러한 행정계획 들어가죠. 이런 것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계획이라는 행위형식인데 주어가 뻔합니다. 누가? 행정주체가, 저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겁니다. 알고 있는 것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 이게 다입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제 알겠는데요. 근데 그 말만 있으면 됩니까? 중간에 뭐 쓸데없는 말들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포장할 때 뭐 중간에 뭐 신문지 같은 거 좀 꾸겨 넣어가지고 하는데 늘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행정계획, 행정작용이 하나니까 뭐겠죠?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나오죠. 뭐 만약에 도로의 확충 또는 주민의 공공복리의 확대 또는 교육의 편의시설 확대 같은 게 다 뭐냐? 일정의 행정 목적을,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목적, 이러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가 했었겠죠. 이 쓸데없는 소리죠. 왜냐하면 행정작용은 전부 다 뭐냐?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런 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이런 말들은 모든 행정에 다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개념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목적 실현하는 작용이 어디 있어요? 다 실현하는 작용이죠. 행정작용은. 계획을 한다는데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이 계획,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로 계획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있는 그 집에 제 방 앞에 앞방을 쏘시는 분이 구준님 박사라는 분인데요.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불교에도 정통회가 있고 뭐 하여튼 간에 대단한 분인데 방에 이제 놀러 가면 목표를 크게 써놨어요. 이렇게 나는 이 생에서 반드시 해탈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떤 학교를 짓겠다 뭐 이런 목표를 써놨어요. 근데 미국에서 성공학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목표를요 설정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 물론 다르고 그걸 밖으로 표현한 거하고 안 한 거는 하늘 땅 차이 납니다. 대단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흥분을 느끼다 하잖아요. 성적 흥분도 느끼잖아요. 또는 아름답다 해서 평가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뭐냐? 눈으로 보내주잖아요. 이 빛이 우리한테 주는 자극이 아주 큰데 매일같이 나한테 시각적으로 나한테 어떤 걸 심어줬을 때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 써붙이는 거 결코 유치한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그래서 이 모양이 꼬라진 거예요.
계획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앞에 시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제가 삶을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진 생애를 보낼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나이에서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 사이를 다녔는데 이때 대목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법대로 갔는데 그 당시에 법대로 간 목적이 권력 때문에 갔는데 권력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몸을 담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헤맸어요. 새로운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운동은 서울대가 아니면 사실은 좀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 내가 공무원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게 바로 뭐니까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계획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 공무원 되는 계획을 했다? 또는 저 사람과 결혼하는 계획을 했다면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 오로지 그 다음부터 생각할 게 뭐냐면 수단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렉산더라는 천재적인 정복자,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 정복자에게 이 사람은 전쟁할 때마다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그럼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그 전략이 신비한 전략인데, 그거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하니까, 난 전략 같은 거 없는데, 이거야. 오로지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과 전쟁할 때 저 왕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야. 수단만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정복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정복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 목표를 완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이었는데, 징기스칸도 똑같습니다. 신경 쓰는 거는 그 사람 신경 쓰는 건 뭐 대계획 있는 게 아니고요. 날씨에 따라서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말발굽이 얼마나 빠지며 식량 조달을 어떻게 할 거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화살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게 이제 생각이었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강희제, 옹정제 할 때 중국의 황제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옹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심지어는요, 그 병사들의 투구를 할 때 힐밥을 어느 쪽으로 해라까지도 다 세세하게 다 지시를 내려요. 그게 위정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보면 독도에 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야. 선언이란 말은 이때까지 아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해.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밥 먹고 오면 될 건데, 뭐 그거 가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걸 써붙인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이거 내 땅이라는 분쟁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진짜 자기 땅에 대면 마누라 이거 내 마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듯이 웃기는 이야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목표를 생각했다. 그다음 오로지 생각한 건 뭐냐? 목표를 생각하면 수단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목표 설정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단 중에서는요, 보통 어떤 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수단이 있냐 생각 안 해요. 제가 공부했을 때 공부를 물론 제가 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가도 또는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더라도 공부방식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공부방식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없으면서도 옛날의 공부방식을 자꾸 답수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부방법이 없나?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그 학자가 쓰는 그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음악을 하려고 그러다가 재능이 없다는 것을 대학 3학년 때 알게 돼요. 그게 좌절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다가. 근데 아버지나 엄마는 그냥 무식해요. 학교라는 건 전혀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떤 말 하냐면 아이가 뭘 묻습니다. 이거 엄마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내일 대학 시험을 치는데 오늘 그름을 밭에 뿌려야 되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뿌릴 정도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3학년 때 자기는 재능이 없어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기 전에 자기 은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니까 내가 이런 좌절에 빠져가 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사가 있다가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그 기분으로 네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 그러니까 수학이라. 그래서 늦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을 공부하게 됐어. 그래서 수학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가 됐어. 그 책을 쓴 사람이 학문의 절감 책인데 참 볼만해요. 좋은 책이거든요. 나는 그 책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옛날에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유명해진 셈이 되는데 과거에는 뭐 그렇게 안 유명할 때 나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 그 얘기 나오더라고. 역시. 근데 그게 학문의 절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참 저는 공감이 갖는 게 저는 이제 저도 리듬 체조를 하게 되면은 저도 어릴 때부터 리듬 체조를 했으면 어떨까? 이 신체적인 조건이라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만약에 육상을요. 내가 저쪽에 누구죠? 우사인 볼트보다 연습량을 4배로 늘리면 내가 우사인 볼트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재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능과 노력이 결부되는데 항상 모든 것이 99% 노력하고 1% 재능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재능이 99% 있습니다. 어떤 건 노력도 있는 거고요. 그 비율은 다 다릅니다. 업무마다 다른데. 근데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나?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나는 그거 공감해요. 그런데 공부는 안 그렇다는 거야. 공부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외워야 돼. hin제부로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2시간 만에 할 수 있어. 나는 10시간 투자하면 돼. 그럼 난 5배 하면 되는 거야. 보통 한 2배 정도 하면 되겠지. 공부는 그래서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되는,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는 하게 되면 물론 공부했는 게 다 허망한 점이 있어. 머릿속에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 저도 이제 쓸데없이 아까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 이건 다 아까워.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저한테 군대 면제가 가까운, 면제는 아니지만 석사 장교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독일어인데 한때는 수험 독일어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깝긴 하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게 또 공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만 남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 공부의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 진화되고 그게 몸에 체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공무원 수험을 기간을 통해서 진짜 공부에 정말 그게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들마다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축구 뭐 예를 들면은 하면 그거 구경하고 연기하면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 잘한다. 그다음에 뭐 올림픽 운동선수들 하면 운동 잘한다. 뭐 김연아가 스케이트 하면 스케이트 잘 탄다. 이게 감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공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서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고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수단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단을 자꾸 답습해요. 자기가 했는 수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수단도 아닌데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옛날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막 시간만 많이 떼우면 되고 뭐 쓰면서 그게 다양한 방법도 있어요. 스터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수단을 종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수단만 가지고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2명 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옛날에 결혼할 때 갑자기 저를 불러 올렸어요. 올렸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결혼할 상대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좀 성질내니까 일단 올라와라 이거야. 그래서 올라갔어요.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서울 Y에서 이제 서울 YMCA에서 봤는데 YWC였죠. YWC에서 봤는데 신문을 그때 보여주더라고. 그게 좀 배신감이잖아. 나 친한 친구인데 절친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이제 본단 말이냐 이거야. 이제 사정을 얘기했어.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된 사정이 뭐냐면 이 여자하고 사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여자는 뭐냐면 시한부인생이야. 병원에서 이제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왜냐면 뭐 온몸이 다 암이야.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인데 자꾸 낫게 하지 마라. 의사 소견은
뭐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장해봤자 한 6개월이고, 잘가 6개월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지내시다 가는 게 안 좋겠나. 의사가 사람이 괜찮았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을 같이 다녀보니까,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뭐, 남자친구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법적으로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아니면 배우자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한번 낫게 해보겠다. 이게 목표를 설정한 거야. 택도 없는 목표지만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판정이 났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양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한의도 하고요, 침도 하고 뜸도 하고요, 심지어는 굿도 했어요. 그래서 점제란 점제, 전국 유명하다는 점제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따라갔어요. 미아리부터 제가 좀 많이 따라다녔어요. 진짜로 용한 점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황토, 요법부터 해가지고 온갖 민간요법 다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저도 그 당시 직장 다닐 때니까 바쁘니까 자주 이제 못 따라가고, 시간 날 때는 주말에 갈 때는 같이 따라가고 이랬어요. 제가 차도 몰고 가고 이랬는데, 전주도 가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정신없이 나가니까 시간 안 세야 되잖아. 어느 날 보니까 1년이 지났어.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야, 그 친구가 내년아, 이거 어떻게 됐지? 쟤 3개월 안 그랬나? 그래, 맞아. 지금 잘 지내는 거야.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뭐냐, 났었어. 나서가지고 내가 했다가, 야, 대단하다. 그 당시엔 암이 여러분, 갑상선부터 해가지고 다 했었어. 자궁하고 다 했었어. 이게 막 퍼져가 있으니까, 전이가 됐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했다고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낯선 거냐?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낯선 거냐? 어떤 방법이 주요했던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모르겠대. 왜냐하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심지어 양방도 있잖아요. 서울대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옛날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하와이에 가지고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와이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은퇴한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처방전 싸니까 의사가 허리겠지. 내가 지금 은퇴가 일 안 하려고 은퇴했는데, 근데 무조건 우기니까, 그러면 약은 모르겠고 이렇게 처방을 써주더래. 자료를 들고 가니까. 그게 그런 정도로 성리를 보였어. 그게 어느 건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방법을 다 썼으니까 된 거 알겠나.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해양연구원에 다니십니다. 뭐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뭐 짱짱하게. 해양연구원은 정년도 잘 없어요. 왜냐면 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종합합니다. 근데 왜 종합하는 걸 싫어하냐 하면, 사람은 독서실에 딱 앉기도 잘 안 되는데 한번 앉으면 또 일어서기 싫은 게 또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스터디할 때 또 스터디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럼 수다 떨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어요. 근데 스터디, 말하는 거, 외우는 것도 똑같이 서서 그러면서 외우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련을 당했는데, 종합한다면요, 종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부딪혀요. 스터디 하다 보면은 시간이 서로 안 맞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에이, 하다가 말고 이랬습니다. 좋다는 거 알아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종합했을 때 보이시는 것을 이런 조정합니다. 조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뭡니까? 활동 기준이 나옵니다. 활동 기준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매달 달에는 뭘 하고, 오전에는 어떻게 하고, 오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알바 갔다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 기준을 우리가 설정한 이걸 보고 우리가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럼 행정계획의 이제 기능 나오거든요. 행정계획의 기능 할 때 의에서 나오는데, 의에서 인것 아닌 것 나와요. 자, 인것 들어가면요, 행정계획의 기능은, 선풍기의 기능은 뭐예요? 선풍기가 하는 일이죠. 뭘 하는 얘기들이죠? 행정계획 기능은요, 첫째로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 기능이에요. 이거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가 수단의 종합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수단의 조정 기능이에요. 네 번째가 활동 기준 설정 기능이에요. 기준을 왜 설정합니까? 체육 시간에 좌우로 벌려가 하면 되겠죠. 그럼 우왕좌왕했죠. 그게 뭐냐, 한 사람을 잡아가 인마를 기준으로 하죠. 인마가 매개적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세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정부가 있다가 앞으로 이쪽 도로에다가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겠다. 그럼 할 때 같이 전선 매설공사, 가스관 매설공사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 계획이
양쪽을 조정해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매개적 기능도 있어요. 응용하면 매개적 기능 나오죠. 중개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획을 딱 세워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 일정한 다른 기관에서 유도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적 기능도 있다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닌 거 들어가면요, 아닌 것 시험에 기출 문제 나온 것들로 한번 참고해 보면 뭐가 나요? 개별화 기능이 나옵니다. 개별화 기능 나오죠. 개별화는 뭐에 반대입니까? 종합화의 반대말을 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행정계획도 궁극적으로는 공익이고, 공익하는 국민의 기본권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구제해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도로 그린벨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구제 기능, 이거는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행정의 목적의 달성과 관계 깊다, 이거죠. 두 번째, 의에서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부분인데, 발전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런 발전 배경 나오죠. 자, 잘 알겠지만은, 오늘 현대의 국가들은 다 뭐냐? 대한민국 국가는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일정한 선 개입한다는 건데, 우리 헌법 제119조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뭡니까? 전경련이라는 단체에서 이걸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개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반헌법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정도예요. 미치는 사람들 같은데, 발전 배경인데요. 과거에는 질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질서에 대한 사고는 방임이 좋다. 방임을 하게 되면 조화로운 어떤 질서가 형성되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방임을 하게 되면 결국 뭐야? 약자에 의한,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약탈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인류의 최고의 법전인 함무라비 이전에 우르난무 법전, 그리고 수메르 법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법의 중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렇잖아요. 자유방임인데 계획경제가 좋으냐? 자유방임이 좋으냐? 옛날에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계획경제가만 한다 이런 건 없죠. 북한이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되는 것도 있죠. 어디다 비용을 두냐인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지만은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계획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국가라는 것은 원래는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획국가는 아니지만은 계획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뭐냐면, 오늘 현대의 복리국가입니다. 복리국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해서 안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돼지가 새끼를 놓거든요. 그럼 새끼를 한 14마리 또 7마리씩 놓습니다. 그러면 젖을 이제 돼지가 또 누있으면 젖을 막 돼지가 털썩 죽습니다. 돼지는 젖 빨리기 싫은가 봐요. 어미돼지가 새끼 나는데. 그럼 새끼들이 막 쫙 붙어가 젖을 먹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저쪽에 뭐 개업 같은 거 하면은 돼지 이렇게 있으면은,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새끼들이 막 쫙 붙어가지고 젖 먹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근데 보면 이 젖이 많이 나온 데가 이게 중심부가 이게 있는가 봐. 이게 많이 나온 부분을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 근데 그건 누가 힘이 좋은 놈들이 또 먹어. 덩치 큰 놈들은 덩치 크고, 제일 약한 놈은 이 위치를 못 잡아.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다 먹고 나면 엄마가 탁 일어서 버려. 그럼 못 먹어. 밥 먹는 시간 땡이야. 그럼 이마들은 나중에 굶어 죽어. 2마리 정도는. 그게 주인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해. 하나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왕 죽을 거 이러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삶아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폭 쪄가지고 먹어. 쪄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야. 소시지처럼. 생걸로 먹기도 하고, 그래. 회로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주인은 뭐냐면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딱 보고 있다가 제일 좋은 데가 있잖아. 힘센 놈이 뵀을 때, 그놈이 먹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해가지고 그 말 딱 떼내고 작은 놈을 끼워 넣어주는 거야. 국가가 개입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다시는 이제 이런 복리국가,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이러한 시장 경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전 배경에 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한 부분 개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계획에 대한 의의를 했고요.
두 번째 행정계획에 대한 성질 들어가는데요. 종류가 나오고 성질 나오는데 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에 대한 종류 성질은요. 과연 이런 행정계획이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장사들은요. 손님이 옵니다. 그럼 뭐만 쳐다보면 뭐만 생각합니까? 오로지. 저게 과연 물건 살 놈이냐 돈 될 놈이냐 안 되느냐 이건 보잖아요. 인물같은 안 봅니다. 근데 그렇듯이 이 행정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학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계획을 국가가 만들어 놨을 때 그러한 계획에 국민이 구속을 받느냐 즉 그 법적 구성이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법적 구성이 없는 계획인지 그게 가장 학자들로서는 궁금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학자들의 분류 보면 10몇 가지가 있어요. 다 모아보면. 그렇게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은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적 구성력에 대한 분류. 이거 외에는 물은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른 거 나올까 싶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는 추려가지고 수험생에 넣어봤는데 혹시나 올해는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2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게 이런 행정계획에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 종류를 얘기할 때 종류하고 성질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도 있고 법적 구성이 없는 행정계획도 있는데 법적 구성이 있는 행정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 그렇지 않은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류를 나누게 되면 행정계획의 종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 있어요. 이런 구속적인 행정계획하고 구성이 없는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적 행정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나눈 다음에 나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 구성이 없는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어요. 단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할 때 이 구속력은 뭐냐? 법적 구속력이죠. 근데 이런 법적 구속이라는 말은 넓게도 쓰이고 좁게도 쓰이잖아요. 그럼 넓게 쓰인다는 말은 뭐냐면 넓게도 그렇고 좁게 되는데 아무런 구속력만 있어도 구속적 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제일 좋은 좁은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게 구속의 대상, 즉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국민에 대한 구속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국민은 뭘 갖고 있습니까? 헌법의 효력인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즉 국민을 구속한다는 말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고요.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것은 통치권, 즉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주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의미하겠죠. 재판규범성 이런 건데 그럼 원래 좁은 의미는 두 개 다를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도 있고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도 있는 걸 얘기합니다. 즉 대외적 구성이 있는 걸 얘기하죠. 비구속적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데 행정부 내부에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들어갔던 어정쩡한 새로운 분야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학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분류한 건 아닌데 시험을 출제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저 말이 애매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 아무런 구성이 없는 게 이건 뭐하고 좀 비슷하지? 어디서 뭐 본 거 있는데 아무런 구성이 없다? 행정지도가 그렇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데다가 법적 효과도 발생하냐는 사실행위니까 이거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지도와 유사한 이러한 행정지도적인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자들이 붙인 말이지 이게 뭐 대단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과 유사한 말이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보 제공적 행정계획이란 말이 있는데요. 정보도 제공하고 법적 구성에 대한 이런 뜻이 아니고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는 이거는 바로 뭐냐? 대외적 국민에 대한 구성력은 없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계획을 위반하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이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뭐하고 비슷하냐? 행정규칙하고 비슷하니까 행정규칙적인
행정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가와 국민을 다 구속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다 구속하는 건 어떤 거냐?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작용 중에서 국가와 국민을 다 구속하는데 권력적 공법적인 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도 있어요. 정의란 처분, 행정에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규 명령도 사실은 대외적 구성이 있어요. 국민과 국가기관을 다 구속해요. 국민과 국가기관을 다 구속하는데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구속하고 법규 명령은 일반적으로 주장적으로 구속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법적 구성이 발생합니다. 대외적 구성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행위가 비슷하다. 그래서 행정행위적인 계획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법규 명령적인 성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얘기는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만약에 도시계, 서울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서울시라 치면은 도시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녹지지역 이렇게 나눴다. 자연 녹지지역이다. 나는 내 상업지역에서 여기는 다시 뭐냐? 고도 제한구역이다. 뭐였죠? 이렇게 됐다. 또 뭐 예를 들면 주거지역 안에서 뭐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한옥보전구역이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누구든지 여기 다 구속을 받습니다. 여기 가게 되면 일정한 제한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땅 입장에서는, 특정한 토지 입장에서는 뭐냐, 한 필지 입장에서는 그건 개별 구체적인 계획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일반 주장적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알고 있는 개별 구체적인 성격이라든지 일반적인 추상적인 성격이 딱 정해져 있는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 같은 전통적인 그런 분류 방법으로는 이게 분류가 잘 안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상한 물건이다 해가지고 이물질이다 해가지고 알리우드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우드. 이때까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작용이다. 즉 이런 법규, 명령이니 행정규칙이니 있는 말을 붙이기가 안 맞다 이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랬을 때 첫째로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법적 근거인데 이거는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즉 법률 유보가 정해지느냐 할 때 이건 요하지만은 이거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가 과연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인데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다수는 뭐냐면 그럼 어느 쪽이냐 할 때 우리나라 다수는요, 대체로 이건 행정위를 봅니다. 그래서 다수는 행정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를 쫓아도 무조건 구속적 행정계획은 전부 다 행정행위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고요. 성질에 따라서는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우리 판례는 다 다릅니다. 여기서 판례의 경우인데, 이러한 판례의 경우는 과연 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즉 이러한 행정계획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소송을 통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처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적인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처분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적인 행정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슨 기본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러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상부계획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본계획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시 기본계획이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상수도 기본계획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행정규칙 행정계획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구속적 행정계획 있죠. 이런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성 인정할 때 구속적 계획이라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국토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도시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도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행정 계획 중에서 구속적 행정계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구속한다고 알려져 있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계획에는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 관리 계획에 있어서 비로소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게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권 계획인데요.
환건계획은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하게 되면 어느 땅의 주인이 어느 아파트를 가지게 되느냐는 것을 상세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관리 처분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구속적 행정 계획 중에서는 환건계획과 비슷한 환지계획이 있어요. 규모가 좀 더 넓은 것 뿐이지 성질은 사실은 같은데 이거는요 뭐냐면 이거는 도시계획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런 도시개발계획이고 이거는 도시재개발계획이에요. 이건 도시 재개발계획입니다. 글자가 비슷한데요. 근데 행정성의 대상으로의 처분성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도시관리계획하고 환건계획은 처분성 인정하면서도 환지계획에서는 처분성 인정 안 했습니다. 또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는 처분성 인정 안 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례를 제가 넣어놨어요. 종류를 385페이지에 보면 넣어놨는데 요 내용이 사례가요. 여러 선생님들의 교재를 정리해가지고 공통되는 부분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거꾸로 교재마다 있는 걸 그냥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는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럼 이런 행정계획에서 이제 만약에 구성이 발생하는데 이런 구성의 효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가 되죠. 행정이와 마찬가지인데 구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구성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 효과 이걸 한번 얘기해 보죠. 행정계획에 대한 효력입니다. 법적 효과인데요. 법적 효과는 이러한 법적인 구속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속효라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속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정 계획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근거 법률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되고요. 또 그것이 당연히 그 행정청이라는 처분청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한 것을 구속효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참 인생을 길을 잘 들어서 해야 되는데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나쁘게 풀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울의 모사립 에서대학 교수인데 일본의 호세이 대학 법정대학 출신인데요. 동경에 있는 호세이 대학은 동경에 있는 6개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사건에서 그 당시에 저기 부산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사기죄로 걸려 들어왔어요. 왜 걸려 들어왔냐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인데 병원에서 사람을 이사로 임명해가지고 뭘 시켰냐면 로비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이제 땅값은 비싼데 그 당시 그 지역이 병원이 4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층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한을 풀어가지고
병원을 증축을 하도록 하겠다는 미션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돈은 지출했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고소한 거지. 이제 내가 볼 때는 사기를 할 처음부터 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시에서는 풀었어요. 풀었는데 국방부의 고도제한에 걸렸어요. 그게 안 풀었어. 결국은 이제 안 되니까 잡혀 들어간 셈인데 한번 볼래요? 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산 주인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깎아가지고 자기는 여기다가 건물 또는 학교나 집 같은 걸 짓고 싶어요.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첫째로 먼저 나무 잘라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 산림 훼손 허가예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산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거가 있겠죠? 계열법이. 그 이거는요, 누구 거라냐면 산림 청장 소관이겠다. 예를 들면 또는 뭐 산림청장이나 또는 영림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산을 깎아야 돼요.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깎아야 되니까 그거 바로 형질 변경 허가예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만약에 특별시장, 이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국토에 관한 무슨 법 위반, 이런 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죠. 이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이런 구청, 장애 권한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바꿀게요. 특별시장하고 이거는요, 만약에, 이런 국토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이거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이거는 뭐 건축법 등등의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서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나무도 당연히 자를 수 있고 산을 당연히 깎을 수 있냐? 아니야.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자유만 제한되는 거지. 즉 서울시장이 건축법에 따라서 행한 그 허가의 효과만 있는 거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제한도 풀리는 게 아니야. 적법적 효과가 제한이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 구속효력. 원래 행정행위나 행정계획은 구속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당되는 개별적인 근거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만약에 갑자기 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 지역에서 보내오는 어떤 전파가 필요한데 그 시설을 해야 돼. 또는 갑자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이 도로를 뚫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는 여기에다가 뭐 정보기관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는 공익적인 중요한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절차를 거치게 한다면은 처음에 형질 한림훼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또 위원회가 모이고 동의를 받고 또 절차를 거쳐서 그걸 받아와야지 또 형질 변경 허가가 나게 되고 형질 변경이 또 일정한 절차가 다 거치면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날 새는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니까 이럴 경우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려고 만든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집중효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효, 여러분들은 이 원칙과 예외에 대한 걸 몰라요. 집중효만 알지 구속효를 몰라요. 구속효를 모르는 집중효는요, 그 공부가 절름발이 공부야. 절름발이 공부는요, 내가 아는 지문이 맞추는데 응용하라고 하면 응용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이거 번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거든. 이거 위치가 있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집중하였어요. 이런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요, 이러한 신속을 요하는 주로 이러한 공익사업들 이런 등에서 결국 뭐냐면 집중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절차를 안 밟았지만은 밟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중효라고 표현하지만은
안 밟았는데 밟은 것을 본다. 의제효라고 하고요. 그러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대체한다 가지고 대체효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간주한다고 간주효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간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된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산림 훼손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건축 허가에 관한 허가만 나오면 나머지 허가도 있는 걸로 본다. 또 나머지 허가나 신고도 있는 걸로 본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중에서 산림 훼손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추는데도 그러니까 집중허가가 생기면은 무조건 산림 훼손을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요건이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중이 되는 것은 뭐냐? 절차만 집중됩니다. 즉 절차만 생략돼도 되는 거지, 내용, 이러한 실체에 대한 집중은 안 돼요. 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이러한 실제 요건이나 이러한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절차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수라고 판례 입장이 뭐냐면 절차만 집중되고 실체에 대한 집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근거 법률인데, 이때 개별 법률이다. 근거 법률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처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죠.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면 만약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제한이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전부 집중이 아니고, 타전에 전부 집중이 아니고요, 부분 집중이다. 즉 깨알같이 일일이 정해놨을 때, 즉 개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만 건축허가만 나면 서울시장에 건축허가만 있으면은 나머지 건 다 된다? 그러면 나머지 산림청장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은 개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의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침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뜻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즉 일반적인 국민이 절차를 생략하는 거지 협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러한 개별부에서 정한 내용, 정하다가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딱 부러지게. 보면 우리 법에 보면은 내가 사례를 하나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 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의제한다 나오는데요. 그 밑에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적힙니다. 건축부에 의한 예를 들면 허가 또는 신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 이런 식으로 딱딱 집어줘야 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한 승인 요건과 적법 요건 나오는데요. 행정계획도 그 자체가, 물론 행정계획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법규 명령적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적인 것도 있고 행정지도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대체로 뭐냐, 요건을 따질 때는요, 법적 구종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행정계획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행정계획 성질이 뭐냐,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행정계획 전반에 대해서 무조건 처분수 인정된다느니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요건을 얘기할 때는요, 대체로 이거는 다 뭐냐 하면, 요건을 얘기할 때는요, 그거는 이제 구성이 있는 계획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요건할 때, 당연히 주체에 관한 요건,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된다, 뻔한 소리고, 내용에 관한 요건, 적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이런 소리 다 됐고요. 그다음 이런 형식에 관한 요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절차인데요. 이 절차에 관한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절차인데, 이러한 절차에 관한 요건인데, 행정계획의 절차에 대해서는요, 자, 행정절차법에, 나오는데, 행정절차법이 이제 이러한 규정이 있느냐 할 때, 행정절차법이, 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손해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이 되지 않고요. 계획이 실행된 다음에는요, 원상회복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적인 권리구제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요, 독일의
행정 절차부겠죠. 독일의 행정 절차부에는 명문의 근거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행정 절차부에는요, 행정 계획에 대한 행정 계획이 행정 절차부의 일반적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승인 요건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성립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 요건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행정 계획도 효력의 발생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행정 계획에 대한 의사의 결정은 있는데, 대외적이라는 표시, 이러한 공고죠. 이러한 공고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가 없다. 그럼 공고하기 전에 뭐냐면,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판례 내용이죠.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계획, 재량과, 형량하자 또는 구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구제를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처분성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이 이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